네, 안녕하십니까. 한영솔루텍 이병흠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패키지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모듈 기능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내외부 해석이나 정상, 비정상 해석, 충류, 난류와 같은 이런 코어에서 수행하게 되는 주된 기능들이 있고, 그 외 일렉트로닉 쿨링과 HVAC 기능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3D 소프트웨어에 애드인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솔리드웍스 사용자 분께는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CAD 파일을 직접 유동 해석에 적용하실 수 있고, 유동 해석을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파일을 내보내는 임포트, 익스포트 과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모델을 불러오시게 되면 유체를 해석하게 될 공간에 대해서 그 영역이 자동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밸브 모델에 내부 유동 해석을 수행하겠다 라고 하면 내부 공간의 영역이 계산 영역으로 계산되어지고, 그 내부 영역 내에서의 결과들을 해석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동 수렴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 수치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솔빙을 하는 과정에 해석 결과를 단면 미리 보기 하거나 꼴로 생성한 결과값에 대한 수치를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 메시 기법에서는 육면체 자동 메쉬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의 공간을 메쉬할 때 고체 영역, 그리고 유체 영역, 그리고 고체와 유체 사이의 경계 영역에 대해서 육면체 자동 메쉬를 수행하게 되고, 기능상 수동으로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하고 관심 영역으로 국부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좁은 채널이나 곡률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메쉬를 국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컬 메쉬 기능도 자동과 수동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의 모델의 설정 기능을 이용하셔서 유동 해석을 수행해야 되는 모델을 여러가지 타입으로 설정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면 모델 수정을 굳이 여러 번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설정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델에 대한 해석안을 만드실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개의 해석 케이스를 만드시고 나서는 병렬 처리 기능 지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시뮬레이션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펜의 위치 변화에 따른 온도 결과를 내실 때도 이 펜의 위치가 적당한지, 그래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수행해 볼 수 있고, 펜의 개수가 2개 또는 3개, 수량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도 솔리드웍스의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신 후 수정 작업을 어렵게 거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해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유동장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 확인이 가능하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유동 해석 결과는 기구 제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한
그런 그 유동장에서의 그 움직임들, 또 속도, 압력, 밀도, 온도, 이런 그 유동 궤적을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 해석과의 그 연성 해석을 통해서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이 기구 제품에 가해졌을 때 구조 해석을 통한 파손 여부를 연성 해석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체 해석을 통해서 받은 열 전달 결과를 온도 값으로 전달을 해서 구조 해석에서의 그 열에 의한 열 변형 결과를 확인하셔서 변형량과 스트레스, 그에 따른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밸브 모델을 이용한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모델은 밸브가 상위 이제 밸브의 그 손잡이 문을 핸들을 돌려주게 되면 그 밸브의 그 위치가 변경되어서 밸브를 관통하는 그 공간의 그 입구의 그 마개 부분이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유량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의 모델이 되겠고요. 이 모델에 우선 마법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유동해석 마법사를 실행하시게 되면 모델링에서 설정해 놓은 설정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 단위계 세팅, 기본적인 단위계 유닛 시스템을 선정을 하실 수 있고, 선정한 이후에도 개별적인 파라미터에 대해서 각각의 단위계를 또 다르게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법사의 다음 단계에서는 유체의 흐름을 보는 것, 그런 물리적 특성과 그리고 내부 해석을 수행할 것인지 외부 해석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고, 기본 유체 설정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될 유체, 여기서는 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법사를 마치게 되면 계산해야 될 영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서 보여지게 되고, 이 모델의 내부 볼륨이 측정이 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유동 궤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유동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입구 쪽 외부하여 막아놓은 리드면 부분에 경계 조건으로 최적 유량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입구가 돼서 유량이 들어간다 라는 화살표 표시가 표현되어지게 되고요. 출구 쪽은 대기로 뚫려 있어서 그대로 토출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환경 압력을 입력해 주면 환경 압력에 의해서 외부로 토출이 되는 것이고, 입구 쪽에 최적 유량으로 유체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유동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꼴을 통해서 결과로 이제 수치값을 보고자 하는 항목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이제 내부 유동장에서의 입구 쪽과 출구 쪽에서의 그 평균 속도값, 그리고 정압값을 골로 작성을 하고 그 값을 밸류 값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꼴에 대한 명칭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름을 바꿔 주었고, 그 외에도 꼴에는 방정식 꼴이 있기 때문에 값으로 나타나는 값에 대해서 수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꼴과 꼴 간의 사칙 연산이나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솔빙하게 되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복 해석에 의해서 계산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가 결과 항목에 자동으로 로딩이 되게 됩니다. 단면 플롯을 통해서 속도 값을 지금 선택된 부분의 단면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입구로 흘러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빠른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색상에 의한 그 컨투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숨겨주고
유동 궤적을 통해서 이 단면 결과뿐만 아니라 3차원 유동 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계산 영역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체가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지만 그것을 흘러가는 방향을 표현하기 위한 수량을 넣어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3차원 결과를 얻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세팅해 놓은 모델상의 여러가지 설정을 모두 한 번에 시뮬레이션 하시고 나서 편집에 대한 모델 수정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개선하고 각각의 결과를 이런 그 활성화하는 더블 클릭만으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 소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해석 사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솔루텍 솔루션지원부 함우성 과장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솔리드옵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해석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 전달에서부터 유체 거동을 알아보는 해석, 유동 해석과 구조 해석을 함께 진행하는 연성 해석, 자유표면 H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장비 내 열 해석 사례입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일렉트릭 쿨링 모듈에 있는 재질들과 기능을 함께 이용한 해석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1U 크기의 송수신 모듈 장비입니다. 장비 내에 두 개의 PCB가 있고 그 위에 파워 서플라이와 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부 냉각을 위해서 팬을 사용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품에 열이 발생했을 때 최대 작동 온도가 온도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해석입니다.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에 다니는 섭씨이고 해석 유형은 내부 해석입니다. 기본 유체는 공기, 고체는 알루미늄 606을 썼고 대기압 20도 조건에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은 환경압력 조건, 3번은 유체가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팬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팬 중에 본 해석에서 요구하는 팬 조건이 없어서 새로운 팬 조건을 생성하였습니다. 왼쪽은 데이터 시트상에 기재되어 있는 팬 커브 곡선이고 이 팬 커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영솔루텍 팬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습니다. PCB 위에 있는 칩들은 일렉트릭 쿨링 기능 중에서 이 저항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해서 열 저항 조건과 온도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저항 컴포넌트는 부품의 윗면과 아랫면을 선택해서 정션에서부터 케이스, 정션에서부터 보드로의 열 저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모듈에서는 PCB 재질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FR4 내에 도체, 유전체의 물성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래 파란색 부분의 평면 전도율, 수직 전도율이 자동으로 개선돼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레이어마다 두께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동 궤적 기능을 통해서 장비 내부의 유체 거동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체가 들어와 팬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 가장 높게 측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피스 플롯 기능을 통해 PCB와 칩들의 온도 분포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부품 온도를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네모로 표기된 라지칩 부분의 최고 온도는 74.78 온도로 나타났습니다. 스몰칩 부분의 최고 온도는 48.32도인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 내 사이드 부분에 있는 칩 부분 최대 온도는 68.85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품 모두 최대 작동 온도인 125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장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내에 있는 서버실 환경과 비슷한 데이터 센터 내부의 유동 해석 사례입니다.
서버 장비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석에서는 데이터 센터 내에 유체 거동 및 열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내부에는 팬을 통해 강제 대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해석을 통해서 실내 온도와 유체 거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H100 모듈은 실내 환경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모듈로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부터 유리, 플라스틱, 금속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실내 외벽 부분은 석고보드 재질을 적용했고 장비는 장철 재질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장비와 통풍구에 팬을 적용했습니다. 팬은 내부 팬을 이용하였고 인렛 부분과 아웃렛 부분을 설정하였습니다. 발열 조건입니다. 서버 장비는 2000W, 그 외 장비들은 500W씩 각각 부여했습니다. 서버 장비를 열고 닫는 문과 중간 캐비넷, 바닥 부분은 5mm 크기의 다공성 매체 조건을 적용해서 실제 모델과 비슷하게 구현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기준으로 확인한 단면 플롯입니다. 전체적인 장비의 윗부분의 온도가 68도로 가장 높았고 아랫부분은 15도로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도 기준으로 단면 플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체가 잘 순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장비들만 선택해서 플롯 데이터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앞서 단면 플롯에서 보셨다시피 서버 장비의 가장 윗부분의 온도가 68.38도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 궤적을 통해 유체 거동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유체가 골고루 순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의 유동해석 사례입니다. 이번엔 팬 조건이 아닌 회전 영역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1번 부분의 팬이 회전 영역으로 팬이 작동하고 코일의 발열로 인해 뜨거운 바람이 외부로 나가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전 영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둥 형태의 파트를 팬이 있는 부품 내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여 해당 파트가 회전하는 영역임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A 그림과 같이 팬이 있다고 가정하면 B 그림처럼 원 형태의 파트를 만들어서 C 그림처럼 팬에 포함되도록 하는 형태로 적용합니다. 이때 C 부분은 회전 영역으로 적용하여 팬에 RPM을 적용하면 실제 팬이 돌아가는 형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계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회전 영역을 선택하고 팬이 포함된 파트를 선택합니다. 이 팬의 각속도는 1047 라디안/로 정의하였습니다. 발열체인 코일은 60W로 설정하였습니다. 온도 기준으로 확인해본 단면 플롯과 유동 궤적입니다. 유체가 팬을 통해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기 코일 부분과 유체가 빠져나가는 출구 부분에서의 공기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유출구 부분에 몇 도의 공기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구 부분에 장착된 파트를 지나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였고 최대 98.34도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열교환기 내부 유동해석 사례입니다. 열교환기 내부에는 물과 메탄올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메탄올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고 상온 25도에서의 열교환기 내부 유동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유체 영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아래로 20도의 물이 순환하고 있고 가운데는 32도의 메탄올이 흐르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메탄올 유입구 부분은 분당 8리터, 물은 분당 20리터의 유량을 설정하였습니다. 유출구 부분은 환경압력, 즉 1기압을 설정하였습니다. 왼쪽은 각각 메탄올과 물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고
우측은 메탄올이 이동하면서 물에 의해 냉각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구 쪽의 메탄올 최대 온도는 29.17도로 기존 대비 3도씨 정도 온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온도는 24.93도, 약 25도 정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연성 해석에 대한 사례입니다. 해석 모델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의 보강대의 개수에 따라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누어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조물이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하중을 받게 되고 이 하중을 구조 해석을 통해서 응력과 변이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초기 조건입니다. 중력 조건을 부여하였고 유체는 30m/s로 흐른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우측 위의 데이터는 기상청 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30m/s 정도의 바람은 실제 태풍 정도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먼저 신호등이 받는 압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케이스 2가 케이스 1에 비해 압력이 적게 작용하였습니다. 우측은 구조물을 지나는 유체의 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결과를 구조 해석으로 불러와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중력을 받고 있고 아래 부분에 고정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정적 해석 옵션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 유압 효과 고려 옵션을 체크하고 유동 해석 결과가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 결과입니다. 일단 케이스 1과 케이스 2 두 사례 모두 항복 응력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비교해보면 최대 응력은 케이스 1이 45.6MPa이고 케이스 2가 35.856MPa로 케이스 2가 케이스 1에 비해 응력을 덜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자유표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체적 기법, 볼륨 오브 플루이드를 사용해서 유체와 유체 사이의 경계면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혼합되지 않는 두 개의 유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은 자유표면을 기능을 이용해서 하수 처리 시설 내에 유체 거동을 표현하였습니다. 자유표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시간 의존 옵션이 자동으로 함께 체크가 됩니다. 이 해석은 시간에 따라 결과값이 변화하는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 중력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해석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기와 물 두 가지 유체를 선택하고 섞이지 않는 혼합물 옵션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소요 시간 및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실제 해석 소요 시간이고 시간 간격을 줄일수록 시간대별 결과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용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유입구에는 4m/s의 유체가 들어가는 설정을 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플롯은 물에 대한 최적 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엔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유체의 거동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유체가 유입되고 가득 차면 아래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IS 공면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유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H백 예제입니다. H백이란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컨디셔닝의 약자로 난방이나 냉방을 통해서 건축이나 실내 환경에서의 열 유체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H백 모듈에는 복사열에 대한 모델을 구사할 수가 있고 쾌적 지표, 건물 자재에 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설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에는 20도의 벽 조건을 부여하였고 위쪽에는 환풍기를 통해 유체가 들어오고 문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는 30도의 복사열을 받는 구조로 세팅하였습니다. 내부에는
발열 조건을 사람과 컴퓨터에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해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온도 플롯 데이터고 오른쪽은 속도 플롯 데이터입니다. 창가 쪽 선반이 열이 가장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사람이 앉아있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나타나였습니다. 오른쪽은 속도 플롯 데이터입니다. 위에 환풍기를 통해서 내부의 유체가 순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면 플롯은 온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창가 쪽 온도가 51.16도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플롯은 PMV 플롯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평균 운여감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3부터 3까지의 표현한 모습입니다. 3에 가까울수록 덥고 -3에 가까울수록 추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지표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사람이 위치한 곳은 업무를 하기에 쾌적한 환경인 것을 색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해석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